제2장 피부 오염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딱딱 외워라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내가 중요한 거 뭐였죠? 서비스가 뭐다? 클리닝 효과가 뭐다? 클리닝 공정. 요 세 개는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염의 분류 들어가는데 오염의 분류는 뭐냐면 때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때 종류. 그래서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부의 오점은 피부의 표면에 외부로부터 불순물이 부착된 거. 그렇죠? 오점은 뭡니까? 피부에 요 밖에서 있는 더러운 것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미감과 품질 저하, 보건상 안 좋고 더러워진 피부는 통기성과 흡수성과 보온성이 저하된다. 떨어진다는 건데 이 말은 옷에 들어온 게 묻으면 통기성, 밖에 있는 공기도 잘 안 들어오고 흡수도 잘 안 되고 우리 속옷 계속 입은 거 며칠 입으면 그 땀을 흡수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입고 있는 자체가 불쾌합니다. 그 다음에 보온성은 뭐냐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염의 분류에서 종류를 물어봅니다. 가, 유형성 오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뭐냐면 물에 녹지 않는 유형성 오점을 유기용제에 녹여 제거하는 거다. 이 말은 기름때죠. 기름때가 옷에 묻었을 때는 기름으로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점의 분류, 종류, 유형성 오점은 기름때다. 이게 때다 말이에요. 알겠죠? 때 종류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하나 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면 뭐 생성원인, 인체, 자동차, 배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자, 수용성 오점. 수용성 오점 뭐냐면 물로 지워지는 거. 간장, 된장, 커피 같은 경우 물로 지워지죠? 그런 거는 수용성 오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앞에 유효성 오점은 뭡니까? 페인트나, 그죠? 그 다음에 뭐 기름 같은 거는 전부 다 유효성 오점인 거예요. 그런 기름으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수용성은 물로 지울 수 있는 것들 수용성 오점이라고 했습니다. 고체 오점은 뭐냐면 흙이나 시멘트는 고체죠? 기름하고 물로 지워지는 게 아니죠. 긁어서 털든지 해야 되죠? 그런 분류들을 고체 오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특수 오점 같은 경우는 그 곰팡이나 세균, 뭐 그런 식물이나 단백질 이런 얼룩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요건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다? 오염을 분류해서 종류를 말해라 하면은 유용성, 기름으로 지워지는 거, 수용성, 물로 지울 수 있는 거, 고체 오점, 알겠죠? 흙이나 시멘트 이렇게 딱딱한 것들, 머리카락 이런 거 다 고체죠? 이런 것들은 붙어서는 털든지 끌든지 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답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오점에 분류에 안 들어가는 거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어렵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시험에 100% 나오는 건데요. 오염의 이론에서 오염의 부착 방법과 부착 상태. 이 말은 때가 어떻게 붙느냐는 거예요. 알겠죠? 때가 붙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때가 붙은 줄 아는데 다 때가 붙는 방법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옆에 꾸질꾸질한 내용 보지 말고 큰 것만 봅니다. 1번 단순 부착 동그라미 치세요. 단순 부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마찰에 이렇게 하다 여기 시켜서 여기 묻죠. 그죠?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하게 때가 붙는 거다. 단순 부착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그냥 답이고 2번 정전기는 뭐냐면 우리가 차 같은 거 검은 차 보면은 하얀 먼지 있죠? 사람도 보면은 겨울에 옷 입으면은 막 먼지가 묻죠? 정전기인 거예요. 정전기가 발생하니까 먼지가 막 붙는 거죠. 정전기에 의해서 때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정전기에 의한 부착. 이게 하나 답이고요. 3번 화학결합인데 뭐냐면 화학은 뭐냐면 우리가 산성, 중성, 알칼리를 보통 화학이랍니다. 그죠? 그리고 산소와 수소와 결합돼서 물 되는 것을 화학결합이라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저끼리 결합을 한 거예요. 결합을 해서 또 붙은 게 화학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이든 기름이든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옷에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저것들끼리 결합을 해서 하나의 때가 돼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화학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지결합에 의한 부착. 이거는 뭐냐면 기름하고 먼지가 묻어져서 옷에 붙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어때요? 번지리하게 개기름 나오죠? 그죠? 우리도 얼굴에서 몸에서 기름 나오죠? 이런 것이 다른 게 묻다 보면은 끈적끈적한 때가 생기죠? 그죠? 기름때가 생기잖아. 이런 것들.
기름하고 이런 문지들이 꼭 우리 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식물성, 동물성 기름들이 있죠. 그런 기름들과 먼지가 결합돼서 생긴 것이 유지결합이다. 5번은 분자 간 인력에 의한 결합. 분자는 뭐냐면 음과 양입니다. 자, 음과 양은 어때요? 서로 다른 전기는 끌어당기죠? 그죠? 근데 음과 음은 서로 밀어내는데 여기도 다 전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전기끼리 보면 서로 음과 양이 됐을 때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의 때가 돼서 붙는다라는 거죠. 시험은 이런 것을 외울 것이 아니라 자, 때가 붙는 방법은 요 5가지. 이게 그냥 답입니다. 어떤 거다? 단순하게 붙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전기에서 때가 붙는다. 세 번째, 화학결합에서 때가 붙을 수 있다. 네 번째, 유지결합에서 때가 붙을 수 있다. 5번째, 분자 간 인력에서 때가 붙는다. 이게 아닌 게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외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되는 겁니다. 요 방법을 해서 이 5가지 방법에서 때가 옷에 붙는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 5개가 아닌 게 답이 나오면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의 부착 순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옷 중에서, 원단 중에서 때가 잘 타는 원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이거 잘 틀립니다. 왜냐면 알기는 우수 쉬우니까 그냥 시험 치면 알겠지 하는데 막상 보면은 이건가 저건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외울 정도로 이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매번 나옵니다. 더러움이 빨리 타는 섬유 순서. 1등이 레이온입니다. 2등이 맙니다. 1등, 2등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때가 잘 타는 원단, 레이온, 동그라미 치고요. 1등입니다. 두 번째 때가 잘 타는 게 맙니다. 그럼 시험에 때가 잘 타는 원단의 답을 찾으세요 했는데 레이온이 안 나오고 마가 나왔으면 그거 답 찾아야 되는 거죠. 1등이 없으면 2등을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때가 가장 안 타는 게 양모입니다. 양모는 뭐냐면 양의 털로 만든 그 원단이 우리 보통 양복지 있죠? 그래서 양복지를 양복이라 하는 거예요. 요것이 때가 가장 안 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때가 안 타는 게 나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때가 가장 잘 타는 게 1등보다 레이온이다. 2등은 마다. 때가 가장 안 타는 것은 양모다. 시험에 양모라 나와도 맞고 그냥 뭐라 해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양모는 뭐란 말과 똑같습니다. 시험에 뭐래도 맞고 앞에 양자를 해도 맞습니다. 알았죠? 양모가 다르고 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이 양모하고 뭐가 다른가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양자도 붙이도 되고 뭐도 붙이는 거죠. 라이온인데 자, 원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에 여러분 결국 세탁소 아저씨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원단을 잘 알아야 되죠. 원단을 알아야 이걸로 빨래를 할 세제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단의 소재대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재로 빨래를 할 수 있는 약품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 표백제 이런 얼룩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자, 내가 원단 소개하겠습니다. 자, 섬유에는 식물성 섬유가 있습니다. 동물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연섬유라고 합니다. 천연이 뭐냐면 자연에서 얻었다라는 거죠. 자, 식물성에는 면하고 마가 있습니다. 면은 우리 목화솜 있죠. 목화솜에서 실을 뽑아서 만들게 우리 수건하고 속옷은 다 면이죠. 청바지도 면입니다. 이것은 면. 마는 나무의 줄기 있잖아요. 나무 줄기를 가볍게 잘라서 옷을 만드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름에 우리 모시 옷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마섬유입니다. 이것은 뭐다? 식물에서 얻은 거다. 동물은 양모가 있습니다. 뭐는? 양의 털입니다. 양의 털을 이제 깎아서 그것을 엮어서 방적을 해서 이제 양복지도 만들고 우리 모 캐시미어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죠. 양털이나 사람 털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 성격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사람 털을 머리카락 털을 생각하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견이 있습니다. 견은 우리가 말하는 실크, 비단을 견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실크로 나오라도 맞는 말이고요. 비단이라도 견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 누에꽃이 있죠? 번데기. 누에가 뽕 먹고 자라잖아요. 그거를 실을 뽑은 것이 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단이라고 하죠.
요거는 동물에서 했기 때문에 동물성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생섬유가 있습니다. 재생섬유는 뭐냐면 면을 만들다가 남 보니까 찌꺼기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린터하고 목재라고 하거든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항약품을 쓴 거예요. 서서 원단을 만든 게 레이온이에요. 이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양복이나 바지 보면 안감지 있죠? 안감. 그게 다 레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미안한데요. 이런 것이 다 레이온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원단이 겉감으로 쓰기는 좀 안 좋죠? 이런 것이. 이거 왜냐면 면 만들다가 남은 찌꺼기로 화학약품을 써서 재생시킨 거예요. 그게 레이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옷이 튼튼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안감으로 많이 쓰고요. 여기서 약간 좀 무늬 넣고 해서 뭐 브라우스감도 쓰고 셔츠감도 쓰기도 해요. 하는 거 이런 것이 레이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식물성 성격도 들어가 있고 합성섬유의 성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 쓰다 남은 찌꺼기에 항약품을 넣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면 만들다 남은 찌꺼기로 항약품 써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가짜 실크처럼 만들었어요. 가짜 실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견이라 그래요. 인견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견이다. 그래서 보통 가짜 실크라고도 하고 인견이다 해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스카프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렇게 부드럽고 윤기 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실제 실크가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건 다 아세테이트예요. 근데 그거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뜯어지죠. 그래서 얘는 세탁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탁하는 방법에서 맨날 아세테이트는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세탁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온이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재생섬유다. 시험에 이 자체가 답이에요. 식물성은 면마다 다, 동물성은 묘와 견이, 재생섬유나 레이온과 아세테이트 이게 그냥 하나씩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합성섬유가 있어요. 합성섬유는 석유 있죠. 석유는 석탄 등에서 원료를 뽑아서 원단을 만든 거예요. 라이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주 질긴 거. 라이온도 맞고요. 아크릴은 뭐냐면 우리가 털인데도 가짜 털 있죠. 옷 보면은. 여자들이 막 못 피운 거 보니까 가짜라. 그런 거 다 아크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타도 보면 옛날에는 털로 옷을 해서 털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겨울에 이런 허분한 보풀 생기죠. 옷 보면은 우리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세타 같은 거 입으면은 보풀 생기는 옷들은 다 아크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성섬유 중에는 이거는 가짜 모입니다. 가짜 모. 양모죠. 그러니까는 진짜 양모는 양의 털을 깎아야 되니까 많이 못 내고 비싸단 말이에요. 실크도 비싸요. 그래서 꼭 합성섬유에서 가짜들을 만들어 놓은 게 견의 가짜는 아세테이트고 모의 가짜는 아크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겨울옷에 보면은 뜨뜻한 것 같은데 옷은 무겁고 그죠? 막 보풀 일어나는 건 다 아크릴이에요. 그래서 원단이 싼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는 우리가 전부 이런 거 다 폴리에스테르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합성섬유에서 가장 좋은 원단이 폴리에스테르예요. 알겠죠? 그래서 옷을 딱 보고 폴리에스테르 100%면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나 옷 사는 거 물빨래 해도 되는 옷들 있죠? 다 폴리에스테르인데 생산의 1위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가장 좋은 원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합성섬유의 대표적인 게 라이온과 아크릴과 폴리에스테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었다? 석유에서 기름이나 석탄에서 석유나 석탄에서 원료를 뽑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을 붙이면 불 붙어버리죠. 녹아버리고 그래요. 합성섬유는. 이렇게 알고 내용을 보고요. 나중에 또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때가 가장 잘 타는 것은 레이온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마가 1등, 2등이다. 때가 가장 안 타는 것은 양모가 때가 가장 안 타고 라이론이 2등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오염 제거 순서는 뭐냐면 이제 때는 탔는데 때를 지울 때 때가 가장 잘 지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두 개가 막 헷갈려요. 때가 잘 지워지는 게 1등이 양모예요. 때도 안 타다 보니까 때도 잘 지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등은 라이론이에요. 2등도 라이론도 때가 잘 안 탄댔죠? 안 탄데 때도 잘 지워져요. 자, 그러면 때가 가장 안 지워지는 것은 비단, 견이라는 거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도 나왔는데 사람들 많이 틀렸더라고요. 알겠죠? 때가 가장 안 지워지는 거. 그런데 때가 가장 안 타는 걸로 잘못할 수도 있겠죠. 요거 저번에도 시험 나왔는데 틀린 사람 많았어요.
때가 가장 안 채워지는 건 견이다. 요거 두 개는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요. 안 해도 됩니다. 제5염에 들어가서 가겠습니다. 제5염. 내가 보지 말라는 거는 내용 보지 마세요. 제5염 가겠습니다. 제5염은 뭐냐면 빨래 하다가 자 작업복하고 속옷하고 같이 넣은 거야. 세탁기에. 넣었는데 그 작업복에 꼬장꼬장한 물이 떨어져가지고 속옷에 붙을 수 있죠. 그게 제5염인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제5염의 원인 줄치세요. 세정 과정에서 용제 중에 분산된 더러움이 다른 세탁물에 부착되어 세계 변질, 요고염, 제5염 이런 것들을 제5염이란다. 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5염 원인은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이 말이 나오면 4개 중에 있는 말만 있으면 이게 답을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다? 세탁 과정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되고요. 빨래하는 과정이죠? 용제 중에, 용제는 이제 막 세제나 용제 기름 물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분산된 것은, 분산은 뭡니까? 때가 떨어진 게 분산이랬죠? 곧 분산된 그때 꼬작물이 다른 옷에 붙었다는 것이 제5염이라는 거죠. 요 말이 딱 나오면 이게 답입니다. 제5염 원인은.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딱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5염이 때가 붙는 방법이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요거 무조건 나오는데요. 1번 부착. 부착은 뭐냐면 그 떨어진 때 꼬작물이 그냥 옷에 딱 붙어서 제5염 된 게 부착에 의한 제5염입니다. 2번 흡착은 뭐냐면 흡수된 건데 어떤 방법으로 흡수되느냐. 정전기에서 흡수가 되고 점차 딱 붙어서 되고 물이 빨아들이는 힘에 의해서 흡착이 된다는 거죠. 시험에 2번을 여러분들이 나오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2번 뭐냐면 제5염에서 흡착에 의한 제5염 방법이 1번, 2번, 3번 있죠. 정전기, 점착, 물이 적심 있죠. 여기 딱 보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5염에서 흡착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하면은 정전기, 점착, 물이 적심이 답이죠. 그 외 하나가 넣으면 답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5염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번 흡착에 의한 제5염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어떤 거다? 정전기, 점착, 물의 적심. 알았죠? 여기 답입니다. 이게 아닌 게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제일 많이 나오고 세 번째, 염착에 의한 검은 옷이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 그 흰옷에 물이 드는 것을 염착이라는 거죠. 이것도 제5염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시험에 1번, 2번, 3번 이건 꼭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4번 이제 다음에 보면은 4번 드라이 클리닝에 대한 제5염, 5번 물에 대한 제5염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막 섞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물에 대한 제5염이 아닌 것 찾아라. 드라이 클리닝에 의한 제5염이 아닌 걸 찾아라는 거예요. 자, 드라이 클리닝의 제5염 요까지는 기름으로 옷 빠는 데에 대해서 드라이 클리닝해서 제5염이 되는 거고요. 5번은 물빨래 하다가 제5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두 개 섞어내는데 우리는 하나만 외우자는 거죠. 물빨래에 의한 제5염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물빨래에 대한 제5염이 아닌 것은 다 드라이 클리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외워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겠죠? 자, 드라이 클리닝은 기름으로 옷을 빠는 것을 말합니다. 용제 순환의 불량에 의한 제5염. 이 말은 뭐냐면 자, 드라이 클리닝은 석유나 휘발유, 벤젠을 넣어서 옷을 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용제가 잘 돌아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멈춰버리면서 이 멈춰본 기름이 옷에 딱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5염이 되고 지방산의 증가는 뭐냐면 빨래를 하면은 그 더러운 찌꺼기하고 거기 있는 그 약품하고 섞여서 지방산이란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옷에다가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쨌든 시험에 지방산이라고 나오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빨래는 치명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드라이 소프의 부족을 위한 제5염. 드라이 소프는 뭐냐면 용제가 순환을 잘 하도록 넣는 약품인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용제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5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에 녹는 염료. 이 검은색 옷이 이 염색약은 기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했는데 이 기름이 딱 들어오니까 이 염료가 녹아버린 거죠. 이 녹아버린 염료가 기름에 묻어서 다른 옷에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지나치게 많은 수분에 의한 제5염. 드라이 클리닝 할 때도 물을 잠깐 넣습니다. 넣는데 적당하게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다 보면 그것이 제5염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필터 교환 주기를 지연했다. 이거는
기름으로 막 빨다 보면 찌꺼기가 생겨서 필터라는 것을 걸러내는데 이 필터를 제때 안 걸러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필터에 찌꺼기가 묻어있는 것들이 다시 옷에 묻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색상별로 분리 세탁을 하지 않았을 때 진한 건 진한 거대로 연한 건 연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 섞어서 했을 때 그래서 색깔이 빠져서 그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드라이 클리닝에 관련된 제오염이고요. 5번은 물 빨래했을 때 어떻게 해서 제오염이 되는가 봅니다. 불용성 오점에 의한 제오염. 자, 물 빨래했는데 흙이나 그 머리카락 이런 건 물에 녹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동동동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탕 묻을 수 있죠. 옷에. 그런 거. 불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세제에 의한 제오염. 세제는 이제 가루 비누 같은 거 넣었는데 적당량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세탁기대가 이불 빨래를 막 넣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넣으니까 비누가 중간중간에 막 안 녹아서 묻어 있는 거 있죠? 그럼 그 자체가 오염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혼방 세탁은 뭡니까?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작업복, 속옷 이거는 분리해야 되는데 같이 빨았을 때 거기에 대한 더러움이 묻을 수 있다는 거죠. 헹군 부적. 자, 물 세탁은 무조건 헹구는데 물 아낀다고 5번 헹굴 걸 3번만 헹구면 어떡해요? 그 고작물 그대로 옷에 묻은 거죠? 헹구기를 부족하게 했을 때 다시 제오염이 된다. 잔육약품은 뭐냐면 자 세탁기 돌리고 나서 우리가漂白제도 넣고요. 향기 좋은 막 그런 약품들을 넣거든요. 그런 약품들이 깨끗하게 정리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약품이 제대로 헹궈지지 않고 그대로 옷에 묻었을 때 오염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물세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두 개를 막 섞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탁만 외워요. 그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제오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자, 물로 빨았을 때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이 동동 떠돌아다니면서 옷에 묻을 수 있고 세제는 너무 많이 넣어서 그 세제가 다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아서 그 세제에 의해서 옷이 또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혼방은 뭐 작업복이나 속옷이나 깨끗한 것 좀 깨끗한 것도 해야 되는데 막 더러운 것들과 깨끗한 거랑 같이 섞어서 빨아버리면 거기에 더러운 작업복에서 난 꼬작물이 다시 곳에 묻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헹구기를 부족하게 하면은 또 거기 있는 물들이 꼬작물이 다 안 빠지다 보니까 그게 또 다시 오염이 되는 거고요. 잔유약품이라는 것은 이제 세탁기 돌리다 보면漂白제도 넣고 향기 나는 것도 넣고 여러 가지 약품 처리를 하는데 그 약품 처리가 제대로 헹궈지지 않았을 때 그게 옷에 남았을 때 다시 제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만 물에 대한 제오염만 알면 나머지는 다 드라이 클리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딱 외워놔주세요. 이거는 안 외워도 여러분 생각하면 판단되죠? 자,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나에 보면 제오염이 방지가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4번, 5번만 조심하면 제오염이 방지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10번하고 12번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죠? 이거는 여기서 외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문제집 보면 거기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요 방법을 넣어서 답을 체크하면 되는데 요거는 한 시험 한 3번 치면 한 번 정도 나오는 정도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내가 문제 풀 때 가르쳐 드리기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후처리가 나오는데 후처리는 뭐냐면 자 빨래하다가 제오염 됐죠? 제오염 된 거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후처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후처리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후처리가 뭔지는 나와요. 뭐다? 제오염된 걸 다시 깨끗하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뭐다? 후처리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후처리하는 방법 1단계, 2단계 이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넘어갑니다.